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앞서 먼저 생소한 용어가 있을 수 있어서 용어 정리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MCN과 캠페인인데요. MCN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인플루언서를 관리하며 고객사회의 캠페인을 기획, 실행, 분석까지 진행하는 기획사를 뜻합니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인플루언서와 함께 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진행하는 일련의 마케팅 활동으로 광고와 굉장히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캐치업은 MCN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무를 한눈에 관리하는 캠페인 특화 CRM 시스템입니다. 저희 캐치업 내에서는 인플루언서의 성과, 캠페인 파이프라인, 영업 관리 히스토리까지 한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통합 분석, 캠페인 맞춤형 AI 인플루언서 추천 시스템까지 성과 중심의 캠페인 진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별 파이프라인 이력을 단계별로 기록함으로써 타 CRM 대비 커뮤니케이션 이력 추적과 활용성에서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 배경 중 문제인식입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문제인식을 가지고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의 성장, 캠페인 성과 측정의 어려움, 업무의 불연속성을 저희는 문제인식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의 성장입니다. 현재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는 과거 2020년에는 약 10조, 현재는 약 27조로 2.7배가량 성장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72.3%의 응답자들이 인플루언서 추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주들을 상대로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88%의 응답자가 인플루언서 광고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광고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에다가 77%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단순히 몸집만 커진 시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는 시장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방증합니다. 다음은 성과 측정의 어려움입니다.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에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 플랫폼별로 고유한 성과 지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 지표를 통일하여 데이터 취합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성과 지표에 대한 정량화 부족입니다. 콘텐츠 반응, 즉 댓글, 좋아요 같은 콘텐츠 반응은 존재하지만 이 콘텐츠 반응을 실질적인 고객사의 매출과 연결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브랜드 인지도, 고객사의 브랜드가 이 마케팅을 통해서 얼마나 향상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연결짓기 위해 저희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의 불연소성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핑거세일즈라는 CRM을 저희 기획하면서 한 2, 3일 정도 사용해 보았는데 사용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이력이 간단하게만 되어 있을 뿐 상담 내용, 요청사항, 피드백 같이 상세히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또한 인수인계의 어려움인데 만약에 중간에 캠페인을 진행하던 담당자가 퇴사할 경우 이 업무 히스토리를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느껴 이렇게 업무의 불연속성을 해결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타깃층입니다. 저희 타깃층은 총 4명으로 마케팅 실무자, 캠페인 운영기획 담당자, 영업 담당자, 외부 광고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타깃층에 대한 페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으며 저희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캐치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사 서비스 분석입니다. 저희는 총 3개의 유사 서비스를 분석하였는데요. 태그바이, 레뷰, 레드픽으로 이 3개의 유사 서비스 모두 인플루언서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 그리고 체험단을 중심적으로 설명하며 영업 관리 그리고 CRM 흐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인플루언서 플랫폼 3개와 일반적인 CRM, 핑거세일즈 저희가 사용해본 것처럼 일반적인 CRM과 인플루언서 플랫폼의 장점을 통합하여 캐치업을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는 기존 실무의 문제점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플랫폼 같은 경우에 각각의 지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고 해당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성과를 시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CRM 기반 통합 시스템으로 데이터 일관성을 확보하며
7단계로 세세히 나눠진 파이프라인 관리를 통해 실제 이 캠페인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추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별 영업 히스토리 관리를 통해 중간에 인원이 바뀌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실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캠페인 파이프라인을 직접 이제 활용해 보면서 이전에 있던 내용을 자기가 다시 적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플릿 기반 자동 생성을 활용하여 반복 업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행 과정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프로젝트 기획, 프론트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 프로젝트 배포, 그리고 고도화 순으로 진행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각각 관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선정입니다. 저희는 주제를 인플루언서 MCN CRM으로 결정한 이후 플랫폼을 선정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외에도 틱톡, 치지직 같이 굉장히 많은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한정된 시간 내에서 구현해야 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많은 사용자가 있고 실제로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플랫폼을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크고 전 세계적으로 동영상 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유튜브를 선정하였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릴스 그리고 포스트 같이 인플루언서가 올린 자료를 통해서 마케팅이 진행되는 플랫폼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업 도구 선정입니다. 저희는 노션, 지라, 깃허브, 디스코드를 활용하여 협업을 진행하였고, 특히 지라와 깃허브를 연동하여 프로젝트 개발 및 버전 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환경입니다. 저희는 인텔리제이 VS 코드를 활용해 개발하고 뷰 그리고 자바로 백엔드를 구성했습니다.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으며 이제 저희 조의 특히 다른 점이 MSW라는 프론트엔드 도구를 활용하였는데 MSW를 통해서 API 명세서대로 프론트엔드 과정에서 HTTP 요청을 인터셉트하여 응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실제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연동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DB에서는 마리아들 외에도 레디스와 몽고DB를 활용하였는데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큰 관리 그리고 캐싱 관리를 위해서 레디스를 사용하였고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채팅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몽고DB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는 AI 추천 모델을 활용하기 때문에 오픈 AI를 파인 튜닝하여서 AI를 활용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오픈 AI API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저희의 이제 댓글 요약 그리고 인플루언서 매칭에 특화된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여 댓글 요약 특화 모델 그리고 인플루언서 매칭 특화 모델을 구축하고 저희 서비스와 연동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아키텍처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제 30만 원 중에 19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인프라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라폼을 활용하여 개인 환경에서 최대한 성공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제 저희가 지급받은 계정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여 테라폼을 활용하였습니다. 테라폼을 활용하여 ECS와 파게이트 같은 정보를 저장하고 IAC 코드를 작성하고 개인 계정에서 일단 성공적으로 배포가 되는지 확인한 후에 부여받은 계정에 어플라이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AWS 인프라 외에도 저희는 파이어베이스, 아틀라스와 같은 DB를 위한 인프라를 추가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의 기능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의 대표적인 기능은 이제 고객 관리, 그리고 캠페인 관리, 대시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객 관리는 고객 관리와 고객과의 이력 관리, 그리고 캠페인 관리는 7단계 파이프라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 정보를 저장하는 대시보드, 그리고 캠페인 성과를 저장하는 대시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요 기능 4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이제 플랫폼별 대시보드, 그리고 캠페인 성과를 보여주는 대시보드가 존재하고 7단계로 나눠진 캠페인 관리 파이프라인이 존재하며 AI 기반 인플루언서 특화 AI 기반 캠페인 매칭 기능도 존재합니다. 또한 고객사와 잠재 고객사를 관리하며 고객사의 직원 단위의 이력 관리를 지원하는
고객사 영업활동 관리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먼저 대시보드 중 인플루언서 플랫폼별 대시보드입니다. 저희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나눠진 대시보드가 존재하며 각 인플루언서에 대한 간략한 정보, 그리고 인플루언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최근 인플루언서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그리고 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시청층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여주며 이 인플루언서의 과거 캠페인 이력까지 조회할 수 있는,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다음은 캠페인 성과 대시보드입니다. 이 캠페인 성과 같은 경우는 캠페인과 그리고 인플루언서 정보를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상대는 캠페인과 인플루언서 정보를 함께 조회하고 캠페인이 실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실제로 조회수, 댓글, 좋아요, 클릭 등은 어떻게 얼마나 성과를 보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이 캠페인에 대한 댓글 요약을 통해서 이 캠페인의 반응을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캠페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하단에는 네이버와 구글의 상품 검색량 변화량 그래프를 통해서 실제 브랜드 인지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까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캠페인 관리 파이프라인입니다. 저희는 7단계로 나눠진 파이프라인을 활용하였으며 각각의 타임라인 형태로 구성하여 캠페인 이력을 좀 더 시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자, 고객사 직원 정보를 함께 담고 고객사의 피드백 내용까지 함께 담아 업무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AI 기반 캠페인 매칭 시스템입니다. AI 기반 캠페인 매칭 시스템은 캠페인 상품에 대하여 알맞은 인플루언서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으로 이 캠페인 상품에 대해서 사용자는 AI 추천받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 인플루언서들의 과거 이력,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만족도 평가,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선호 성별 등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캠페인에 대한 인플루언서 정보를 리스트업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리스트업된 정보를 광고주에게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고객사 영업활동 관리입니다. 고객사 영업활동 관리 같은 경우에는 상단의 고객사 정보와 고객사 사원 정보가 사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고객사의 과거 캠페인 진행 이력, 그리고 현재 저희와의 어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이력 조회를 통해 어떤 캠페인에서 어떤 단계,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까지 조회할 수 있어 굉장히 세분화되어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흐름입니다. 저희는 직원 A의 입장, 그리고 직원 B의 입장에서 다음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흐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직원 A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A 같은 경우 이제 출근해서 저희 서비스에 로그인을 진행하고 자신에게 할당된 업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 신규 영업활동, 그리고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내용, 자신에게 할당된 고객사는 무엇인지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A는 CJ제일제당 비비고 컵떡볶이가 출시한다는 기회를 인지했습니다. 이를 인지했기 때문에 캠페인 생성과 기회인지 작성을 통해서 이력을 남기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보를 작성하고 어떻게 인지했는지, 그리고 상대 측 담당자는 누군지, 그리고 상품 정보와 상품 가격, 예상 매출, 예상 이익률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력된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저장되고 파이프라인과 카드 형태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회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 기회 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인플루언서가 어울리는지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MCN에 속한 인플루언서 중에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MCN에 속한 인플루언서를 필터링하여 푸드 분야로 필터링하고 어울리는 인플루언서 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인플루언서가 최근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는지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회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구독자 증감수, 노출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알고리즘 얼마나 탔는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제한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시보드에 함께 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직원 A는 이제 인플루언서 정보를 확인했으니까 인플루언서 리스트업을 하여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 캠페인 CJ 제일제당 컵떡볶이를 제안하려고 하는데
요즘 AI가 또 핫하니까 AI를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AI를 활용하여서 인플루언서 추천받고 추천받은 인플루언서를 추가하고 자신이 검색한 인플루언서 또한 추가적으로 제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인플루언서와 캠페인 정보를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직원 A는 이제 리스트업을 했으니까 실제로 고객사에게 제안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제안하기 위해서 제안 폼을 통해서 저희 제안 이력도 함께 남기고 있고 상대 측 누구에게 제안했는지 또 수화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수화자 그리고 진행 단계 어떤 인플루언서를 제안했는지 우리 측 담당자 누군지까지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인플루언서를 제안한 왜 이 인플루언서를 제안했는가까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그리고 이 인플루언서의 강점 그리고 이 인플루언서를 제안했을 때 어떠한 피드백이 오갔는지까지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 A가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직원 A가 중간에 이제 업무 담당이 바뀌어서 이 캠페인을 더 이상 담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직원 B가 이 업무를 자신에게 할당받고 업무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이 CJ-제휴재단과 어떠한 우리가 거래를 했었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고객사 상세를 통해서 상대 측의 특징과 어떤 과거 이력을 함께 조회하게 됩니다. 이 고객사 상세 정보를 통해서 상대방의 이제 피드백 정보와 특징, 사원 정보, 그리고 과거 어떤 캠페인을 진행했는지, 과거 어떤 캠페인이 계약되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커뮤니케이션 이력을 확인하며 CJ 제휴재단컵 비비고 컵떡볶이 이 과정에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오갔는지까지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 제안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견적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 견적 작성 과정에서는 견적 폼 같은 경우 직접 작성하고 또는 레퍼런스를 참고하여 자동 완성을 통해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견적 작성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견을 남겨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 작성까지 완료되면은 이제 경적 카드까지 함께 생겨 한눈에 어떤 식으로 어느 날짜에 진행됐는지까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견적이 끝났고 이미 계약이 성사되어 계약서 템플릿을 상대한테 보내 어떤 식으로 어디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메일 시스템이 외부에 있어 외부 서비스를 함께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 저희는 내부에 이메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상대 측 담당자에게 메일을 누르면은 템플릿을 선택하고 이메일이 자동적으로 채워지고 파일도 자동으로 첨부되어 전송 버튼을 누르면은 이메일이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이제 계약이 완료됐고 인플루언서가 유튜브 캠페인 영상까지 게시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게시가 완료된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대 측 고객사에 전송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캠페인 성과 같은 경우 실시간 정보를 저희가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분석 이후 이제 어떤 영상, 어떤 댓글, 영상에 대한 반응을 조회할 수 있으며 기간별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까지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유입 분석을 통해서 이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댓글 요약, 그리고 영상 유입 경로, 그리고 어떤 수익이 일어나는지 수익 요약까지 함께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하단에 이제 네이버와 구글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조회하기 위해서 네이버 검색량이 실제로 이 컵떡볶이라는 검색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검색 비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이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만족도 조사 요청 및 조회입니다. 고객사의 만족도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 측 담당자에게 만족도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요청을 통해서 고객사 측에서는 본인 이메일로 만족도 조사 요청을 받게 되고 구글 폼을 통해 어떠한 점이 좋았다, 어떠한 점이 안 좋았다, 그리고 자신의 간략한 의견을 함께 남기고 저희 시스템 내에서는 구글 폼을 읽어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족도 평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자유로운 한마디 그리고 고객 측의 의견들을 간단하게 조회하여 이 인플루언서를 추후에 추천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완료된 계약서 등록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캠페인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등록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등록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크기의 데이터를 허용하게 되면은 서버에 과부한 요청이 와서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파일의 크기를 제한하였고 파일의 유형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파일을 저장할 때 이제 암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여 계약서 등록 시 비밀번호를 통해 암호화하였습니다. 실제로 저장된 계약서는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은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부가적으로 이제 CRM은 이제 순간순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채팅 시스템, 그리고 SSE 실시간 알림, 그리고 실시간 FC를 활용하여 좀 더 통합된 환경에서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드백 및 적용입니다. 다음과 같이 저희는 초기 기획에서는 인플루언서 분석과 CRM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 CRM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커뮤니케이션 이력 관리인데 이력 관리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중복 화면이 너무 많다라는 피드백을 받아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피드백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평가입니다. 저희는 평소에 이제 자주 사용해보지 않은 이제 SSE나 WebC 그리고 스톰프 같은 걸 활용하였음에도 좀 더 성공적으로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부 API 연동 시에도 굉장히 외부 연동 시에 문제점이 많을 수 있는데 충분히 훌륭하게 처리했고 이 외부 API 연동 시 레프레시 토큰을 받고 액세스 토큰을 저쪽에 응답하는 방식을 활용하는데 이 부분도 레디스를 활용하여 훌륭하게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QL을 마이바티스를 활용해 작성할 때 굉장히 막 30줄, 50줄 쿼리가 좀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최적화가 부족하여 대응량 처리 조회 시 응답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응형 웹 부분이 좀 미흡하여 웹 환경, 앱 환경, 그리고 사용자 노트북도 이제 화면 크기에 따라 약간씩 화면이 좀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를 추후에 보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후 개선 사항입니다. 저희는 현재 결제된 계약서를 이메일로 다운받아 수동으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관리가 분산되어 추적이 어려워 추후에는 이제 전자계약서를 도입하여 계약 과정을 시스템 통합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언서 캠페인 검색 시에 다양한 검색 조건이 저희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능 저하가 약간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엘라스틱 서치를 도입하여 대용량 데이터에도 좀 더 빠르고 유연하게 검색 기능을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AWS 클라우드 워치를 활용하여 정적으로 저희 리소스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 발생 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워치를 관찰하고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체화하여 AWS 람다를 쓴다던가를 통해서 시스템 상태 및 에러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알림을 통해서 좀 더 장애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